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포뮬러입니다. 시즌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 이전에 전해진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뷰 영상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르스타펜이 규정 엔진 개수 초과로 인해 10그리드 페널티를 받았고, 치노다는 다량의 파워 유닛을 교체해 더함 60그리드 페널티를 받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최후미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프랙티스 1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한 인물은 역시나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F1을 넘어서 F0에서 달리는 게 아니냐고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현재에도 그 이야기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프랙티스 1에서 1분 43초 372의 기록을 세우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록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2위인 피아스트리와 무려 0.5초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8위 자리의 노리스와 무려 1초의 격차를 낸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스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만한 팀은 알핀입니다. 사실 알핀은 기록에 주목하기보다 이번 그랑프리를 위해 데드풀과 콜라보한 울버린 리버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에 알파 로메오 느낌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외형이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평을 주고 싶습니다. 외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알핀의 다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오콘이 프랙티스 1에서 단 한 랩만 주행하고 박스로 돌아와 세션 내내 피트박스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해진 찌라시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누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냉각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프랙티스 1을 과감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본이 3위에 오르면서 뜻밖의 다크호스로 등극할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프랙티스 1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랙티스 2가 시작하고서 선수들의 타이어 선택부터가 갈렸습니다. 소프트, 미디움, 하드가 골고루 섞여서 나왔고, 개인적으로 팀마다 레이스 전략을 어떻게 가져올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랙티스 1과는 다르게 또다시 맥라렌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베르스타펜의 독주 분위기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도 이 구도에 합류를 하니 레드불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심지어는 중하위권 팀들도 꽤나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었고, 레이스 운영만 잘할 수 있다면 중상위권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박 터지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에 프랙티스 3가 시작됐는데 세션 동안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린 탓에 당연한 말이겠지만 드라이버들이 정상적으로 달리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심지어는 순간적인 폭우로 인한 레드 플래그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스트롤이 이 우천속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어필해서 스로틀을 밟다가 조종 제어에 걸리면서 스핀을 했고, 차량이 파손되면서 레드 플래그를 불러왔습니다. 이후에 열린 퀄리파잉도 역시나 웹 컨디션으로 시작했습니다. Q1에서 모두가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를 착용한 채로 나왔고, 웹 컨디션 퀄리파잉에서만 볼 수 있는 쉴 새 없이 달리는 드라이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진 성능이 좋을 것 같았던 하스였지만 하위권에서 머물렀고, 반면에 이번 그랑프리 내내 힘들지 않을까 싶었던 알핀 듀오가 모두 무난하게 Q2에 진출했습니다. Q1 탈락자는 훌켄버그, 마그누센, 치노다, 서전트, 저우관유입니다. Q2가 시작할 때 비가 어느 정도 그치나 싶었는데 역시 유럽 날씨는 남다르다 싶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모든 정보를 빗나가는 비구름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퀄리파잉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도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순위 변화 폭이 매우 컸는데, 가슬리가 세션 종료와 거의 맞물려 7위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으나 가슬리의 뒤에서 달린 드라이버들의 기록이 점점 좋아졌고, 그로 인해 12위까지 밀려나면서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본 역시 꽤 준수한 기록을 뽑아냈으나 12위인 페르즈와 단 1000분의 3초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Q2 탈락자는 알본, 가슬리, 리카도, 보타스, 스트롤입니다. Q3가 시작되고 오콘이 초반부에 섹터 1에서 패스티스트 섹터 타임을 기록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나 말 그대로 섹터 1에서만 빠른 것이었고, 나머지 구간 공략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인지 12위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페레즈가 퀄리파잉에서 1위의 기록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10그리드 페널티를 받은 베르스타펜이 1위의 기록을 작성한다 해도 2위의 선수가 폴 포지션에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1위보다도 2위 싸움에 더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페레즈가 잠정포를 가져올 수 있나 했는데 세션 종료 후 체커 플래그를 받은 르클레르가 페레즈의 기록을 뛰어넘으면서 폴 포지션을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상위 10그리드 순서는 르클레르, 페레즈, 해밀턴, 노리스, 피아스트리, 러셀, 사인츠, 알론소, 오콘, 알본이 되겠습니다. 레이스 리뷰입니다. 퀄리파잉과는 정반대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드라이버들이 미디움 타이어 스타트를 선택했으나 사인츠와 저우가니는 하드 타이어를 선택했고 리카도만 유일하게 소프트 스타트를 선택했습니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순위 변화가 꽤 많았는데 베르스타펜은 1000레벨 도는 동안 3명을 초월했고 노리스는 반대로 3계단을 내려왔으며 해밀턴이 정말 신들린 드라이빙으로 폴시터였던 르클레르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저우가뇨가 기계적인 문제가 생긴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빠르게 해결하여 계속 달리는 듯 했으나 7렙째의 차량 문제로 무기력하게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초월이 쉬운 서킷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베르스타펜이 노리스에게 맡겨 쉽사리 올라가지 못했고 페레즈 역시 랩타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과는 다르게 상위권 팀과 힘겹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11렙째에 베르스타펜이 언더컷을 시도하는데 러셀과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전략이 실패하는 듯 했고 결국에는 선두권에 있던 나머지 드라이버들이 대응에 성공하면서 첫 번째 언더컷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피아스트리는 초월쇼를 시작했고 페레즈를 정말 손쉽게 건너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알핀이 시즌 초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최고 속도가 가장 빠른 차량으로 나타나면서 중위권의 왕으로 도약했습니다. 반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속도만큼은 탑3 안에 들어갔던 하스가 올해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면서 하위권에서 무기력하게 허송세월을 지냈습니다. 이후 상황 몇 가지를 건너뛰고 나서 또다시 베르스타펜은 언더컷을 시도했으나 타이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공격자에서 수비자의 입장으로 변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던 중 러셀이 팀 라디오가 들려왔습니다. George, just confirming you're happy to stay out. We've got 3 cars now. Yes. Window. Copy. 피트 스탑을 하면서 손해를 감수할 바에 원스톱으로 포디움만 노려보자라는 심산이었던 러셀이었습니다. 32렙을 돈 시점에 해밀턴과 7초 차이가 났었으나 단 4렙 만에 약 3초의 격차를 줄인 해밀턴이었고 이때 러셀의 타이어 상태는 23렙째를 달리던 타이어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피아스트리가 르클레르와의 젠틀한 배틀을 펼쳤고 2렙을 연달아 배틀한 끝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39렙째의 해밀턴은 당연하게도 계속해서 러셀과의 격차를 줄여나갔고 이때 페레즈는 사인츠에게 역전당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3렙 동안 DRS를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렸던 해밀턴이었으나 러셀은 방어를 계속해서 성공했고 앞에서 끌어지는 시간 덕분에 피아스트리도 2렙을 남겨놓고는 우승 과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랩에서 해밀턴도 러셀을 쫓아가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내 러셀이 6그리드에서 출발해 우승을 차지하는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노리스는 포디움에서 밀려나 5위와 6위를 차지했고 페레즈는 플랜 F를 성공시키면서 패스티스트 랩 1포인트를 챙겨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이들도 정말 환호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러셀 본인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은지 흥분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시그니처 포즈로 잊은 채 팀원들에게 달려가 함께 축하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도 2위로 돌아오면서 여름방학 직전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메르세데스였으면 좋았겠지만 경기가 끝나고 2시간 뒤 러셀의 차량이 교정 무게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극적인 원스톱으로 1위를 차지했던 러셀이 실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식적인 우승자는 해밀턴이 되었고 2위는 피아스트리, 3위에는 르클레르가 올라오게 되면서 포디움의 3명이 모두 다른 팀의 선수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인한 타이어 그레이닝이 심해서 무게가 미달된 것이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한 개의 타이어로 벨기에 서킷을 34렙이나 달렸으니 충분히 타이어가 마모되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팀에서 우승자가 나왔지만 기분이 썩 달갑지만은 않을 메르세데스일 듯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랑프리가 없을 예정이라 지루하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컨텐츠 구상해서 올려볼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